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비열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우리 생활에서 이제 거의 끝단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복습을 해볼 텐데,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따뜻한 손을 책상 위에다 올려보십시오. 올리면은 나의 열이 책상으로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손은 점점 차가워지는데 책상은 점점 따뜻해질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열평형.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게 되고요.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데, 고온의 물체는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고 저온의 물체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나오고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여러분 라면을 여러분은 뚝배기에다 끓여 먹습니까? 아니면 양은 냄비에다 끓여 먹습니까? 양은 냄비에다 끓여 먹으면 맛있는 이유는요? 맛있어 보여요. 자, 양은 냄비 같은 경우는 빨리 끓어요, 천천히 끓어요? 면발이 불면 안 되는 게 생명인 거예요, 라면은. 그러니까 빨리 끓고 빨리 식어야지 면발이 탱글탱글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뚝배기에다 라면을 끓여 먹게 되면은 온도를 올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천천히 식으니까 면발이 퉁퉁 불어버려요. 그럼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발 뚝뚝 끊어지고 정말 맛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끓여 먹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뜨끈뜨끈한 국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열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뚝배기에다 끓여 먹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빠르기가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따라 같은 양의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성질을 보고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비열. 오늘은 이 비열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비열의 뜻을 알고 물질에 따라 비열이 다름을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비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과 비열을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무쇠솥하고요, 돌솥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무쇠솥 같은 경우는 밥이 빨리 식을까요? 천천히 식을까요? 천천히 식어요? 돌솥은요? 돌솥에 비해서 빨리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밥을 하는데 밥이 빨리 식어요. 돌솥보다는요. 실제로. 그래서 돌솥밥은 조리하는데 거의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무쇠밥으로 조리할 때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대신에 빨리 식어요. 하지만 돌솥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할 때 같은 열의 세기로 가해지더라도 온도의 변화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무쇠솥에 담긴 밥보다 돌솥에 담긴 밥이 더 오랫동안 따뜻하다라는 거고요. 같은 상황에서도 무쇠보다는 돌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물질의 온도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고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이런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릴에 한다든지 아니면 저런 고기 굽는 판에다 한다든지 아니면 은박지에다 한다든지 이랬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 다를 거라고요. 이게 과연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콩기름이라고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식용유 가지고 실험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식용유랑 물을 동시에 끓였을 때 어떤 게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지 볼 거예요. 물론 같은 열량으로 가해졌을 때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실험 영상을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양의 물과 식용유를 똑같이 가열하면 물이 빨리 온도가 올라갔어요? 식용유가 온도가 빨리 올라갔어요? 식용유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같은 양의 물과 식용유를 똑같이 가열해도 물보다 식용유의 온도가 더 빠르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불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여기도 하나죠. 똑같은 열로 가열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열로 가열을 해줬을 때, 그 물보다는 식용유가 조금 더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다. 콩기름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식용유의 비열이 0.56 정도 될 거고요. 콩기름이 0.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콩기름이 조금 더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자, 그래서 질량은 같아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몇 g으로 맞춰놨어요? 200g으로 맞춰놨고 불의 개수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열을 했는데 15도에 먼저 도달하는 물질이 어떤 거예요? 식용유예요. 그래서 식용유는 2분밖에 안 걸렸는데 물은 몇 분이 걸렸어요? 4분이 걸렸죠. 똑같은 열량을 가해 주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데 속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온도 똑같은 온도로 맞춰 주려면은 그 높이는데 이제 필요한 열량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바로 비열입니다. 뭐라고요? 비열. 그래서 물질마다 비열 값이 다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거를 다 계산을 했는데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것만큼 필요한 열량을 보고 우리는 비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비열. 그래서 필요한 열량에다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요. 비열을 한 5글자로 정의해 보자. 그러면은 필요한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1kg의 물질을 가열을 했어요. 가열을 하면 열량이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열량이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열이 가해져요? 안 가해져요? 여기다 불로 가열했어요. 열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은 필요한 열량이 공급이 되는 거고 이게 1도씩 올라갈 때 사용된 열량을 보고 우리가 비열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열량의 단위는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오, 잘 알고 계시네요. 킬로칼로리가 있고요. 뭐 다른 말로 칼로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1kg의 1도시만큼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를 쓸 때는요. 킬로칼로리를 킬로그램하고 도시를 곱한 것을 나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킬로칼로리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열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열량. 근데 킬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질량. 그리고 섭씨 온도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온도 변화량을 적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적어두시고요. 프린트에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킬로칼로리 대신 저는 칼로리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질량을 그램 단위로 바꾸면 쓰실 수가 있고요. 에너지의 단위인 줄로도 대신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위에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는 대부분 저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비열이라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This is beer. What the beer? 오이씨,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I don't understand.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먹을 수 있게 바꾸는 게 바로 심볼, 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기호라고 하는 건데 소문자 알파벳은 우리가 비열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비열. 소문자 M은 질량이라고 나타냈습니다. 뭐라고요? 네, 원래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에서는 이게 변화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요. 요거를 그냥 소문자 T로도 나타내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는 소문자 T로 내가 적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Q는 열량입니다. 뭐라고요? 열량. 그래서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열량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비열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좀 사실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M하고 T를 이쪽으로 옮겨버릴 거예요. 이항시켜버리면은 이런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열량 공식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열량. 그래서 우리 시암타가에다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통닭이나 백숙을 만들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Q는 시암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다 같이 Q는 C에 암탉. 뭐라고요? 다 같이 Q는 C에 암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Q는 뭐예요? 열량. Q는 C 암탉이 아니라 Q는 뭐예요? 열량. C는 비열. M은 질량. T는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비열하고 온도 변화량하고 질량을 알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열량이 소모됐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다른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 학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Q를 가리면 C 암탉. Q를 가리면은 C 암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를 가리면은 MT분의 Q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가요? Q는 C 곱하기 N 곱하기 T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C를 보면은 Q분의 M 곱하기 T가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정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Q는 C 암탉으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적을 친구들 있으면 잠깐 적으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제 수업 절반 나갔습니다. 자,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여러분, 내가 목이 말라요. 자, 물을 가져와를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밀도가 1인 물질을 가져오세요. 뭐예요? 물 가져오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비열이 1인 물질을 가져오세요. 이것도 물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물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입니다. 몇이라고요? 1.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다른 물질보다 물의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이 제일 크다고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1입니다. 몇이요? 1. 그래서 우리가 모래사장 같은 데서는 모래가 빨리 달궈지잖아요. 물은 빨리 달궈지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달궈집니다. 왜냐하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리 같은 경우는 불로 가열하면 쉽게 달궈져요? 안 달궈져요? 달궈지죠. 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잖아요. 되게 빨리 달궈집니다.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의 특성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겉보기 성질이 비슷한 두 물질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철, 그리고 알루미늄 다 어떤 색깔? 은백색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를 1kg씩 떼어가지고 가열해서 1도씨가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열량을 계산을 해보면 비열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비열을 구했을 때 0.11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철. 0.21이 나오면 알루미늄이에요. 자, 투명한 액체가 비슷한 게 있는데 뭐랑 뭐가 있어요? 에탄올하고 물이 있죠. 밀도가 1인 건 뭐겠어요? 물. 밀도가 0.57인 건요. 에탄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2번 밑에 내려가 볼 텐데요. 비열과 온도의 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굴이나 모래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가열해도 쉽게 뜨거워져요? 아니면 쉽게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죠. 그래서 비열이 상대적으로 작은 물질은요. 온도가 잘 변합니다. 어떨 때?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에는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게 됩니다.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에는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네, 적어두시고요. 자, 콩기름하고 물이 있는데 똑같은 질량에 똑같은 열량으로 가열했어요. 콩기름이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물이 빨리 올라가요? 콩기름이 빨리 올라갑니다. 콩기름은 비열이 작고요. 콩기름이 실제로 0.4 정도 되거든요. 물은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보다 콩기름이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는 비열의
반비례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프린트에는 잘못 나와 있을 거예요. 고쳐주세요. 온도 변화는 비열에 반비례하다. 이거랑 요거를 바꿨었어요. 이때가 이제 잉글랜드가 4점 골 넣었을 때 내가 컨트롤 C, V를 했는데 글씨를 고쳤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이거 못 고쳤어요. 네. 미안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문과 감성으로는 대충 알겠는데 이과 감성으로 좀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자, Q는 뭐라고 할까요? C, 암, 탁. 자, 그런데 열량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질량이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반대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C는 T분의 1 맞아요? 자, 그러면은 비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반대로 비열이 작으면은 온도 변화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자,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종류면은 비열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요. 비열이 같습니다. 자, 밑에 불꽃을 보니까 가해지는 열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불꽃이 세 개가 같으면 같은 열량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물이 1kg하고 2kg이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물을 많이 넣고 끓이는 게 오래 걸려요? 물을 적게 넣고 끓이는 게 오래 걸려요? 많이 넣고 끓이는 게 당연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질량이 작은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합니다. 반대로 질량이 큰 물질은 물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적어두세요.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에탄올을 가져왔어요. 에탄올이 같은 종류라는 거는 비열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비열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은 다르고 같은 열량으로 이제 우리가 가열을 해줬을 때 30ml 에탄올이 먼저 끓어요? 아니면 60ml 에탄올이 먼저 끓어요? 30이 먼저 끓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 겁니다. 질량이 적을수록 온도 변화가 빠르게 되는 겁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빠르게 된다. 그것도 오타라고요. 오타 수정. 네, 오타를 냈어요. 이거 그래서 프린트에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수정해 주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답지를 올릴 텐데 답지는 수정해서 올릴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공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Q는 뭐라고 했어요? C, 암, 탁. Q는 C 암탁이에요. 자, Q는 C 암탁인데 이번에는 비열이 같다고 했죠. 그리고 들어가는 열량이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T를 또 옆으로 이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M은 T분의 1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 질량이 커질수록 온도 변화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질량이 줄어들수록 온도 변화는 커져요. 이런 식으로 반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나요? 네. 적어두시고. 자, 세 번째. 자, 상식적으로 약한 불에 끓이는 게 물이 잘 끓어요? 강한 불에 끓이는 게 물이 잘 끓어요? 강한 불에 끓이는 게 물이 잘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종류가 같아요. 비율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음. 자, 질량 같아요? 달라요? 같죠? 질량도 같아요. 그래서 비열과 질량이 같은 물질일 때 열량이 큰 경우, 열량이 작은 경우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열량이 작은 경우에는 온도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냄비에다 라이터 불 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잘 끓어요? 안 끓어요? 잘 안 끓어요. 네. 자, 그런데 열량이 큰 경우는 뭐냐면은 냄비에다 화염방사기를 때려 넣어요. 그러면 잘 끓어요? 안 끓어요? 끓이다 못하게 터지기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열량을 공급해주면 당연히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래서 콩기름을 똑같이 가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콩기름을 가열했을 때 열량이 크게 가열을 하면은 온도가 빨리 변해요. 그리고 열량이 작게 공급이 되면은
온도가 적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열량이 비례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문과 감성. 이과 감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Q는 뭐라고요? C, 탁 적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비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질량 같죠? 열량이 올라갈수록 온도 변화가 커요, 작아요? 커요. 비례하다고요. 이해되세요? 내려가면은 같이 온도 변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비례한 게 아니라 비례하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3번. 비열과 온도 변화 및 열량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이 시험탕만 잘 활용할 줄 알면 돼요. 비열과 온도 변화인데 질량이 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한대요. 그러면은 열량 같고 뭐가 같다고요? 질량이 같아요. 그러면 C랑 T만 남는 거죠. 자, 뭐 일정하다고 하고. 자, 그러면은 T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는 T분의 1이 되겠죠. 자, 비열이 커질수록 온도 변화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화살표를 이렇게 딱딱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예요. 질량이 같은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래요. 그럼 온도 변화량이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비열이 클수록 열량이 어떻게 된다?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죠. 비열이 클수록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물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가장 비열이 크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의 비열을 이용하는 예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매우 커서 같은 열량을 가해도 다른 물질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몇이라고 했어요? 1이라고 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물의 비열보다 큰 물질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냉각수입니다. 그래서 그 냉각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계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를 차갑게 해주고 식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다른 비열이 낮은 물질을 사용하면요, 냉각수가 엄청나게 빨리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냉각수 넣었는데 하루 만에 다 떨어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비열이 높은 물을 넣어야지 열을 최대한 많이 뺏어가면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냉각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두 번째, 찜질팩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온수 찜질팩 같은 건데 여러분 찜질팩으로 딱 껴안았는데 15초 만에 확 식어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되게 천천히 식는 물질인 물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난방용 보일러예요. 보일러도 막 딱 뜨끈하게 데웠는데 갑자기 5초 만에 식어버려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몇 시간 동안 훈훈할 수밖에 없는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는 물질인 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다음. 이게 그 다누리호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누리호가 이제 달 탐성 위성을 이제 저희가 쏘아 올렸거든요. 그런데 흑백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근데 이 기술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유지된다는데 우리 지구에는 물이 몇 퍼센트 정도 있어요? 그렇죠. 수권 배우니까 알죠. 70%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유지가 돼요. 수성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수성은 물이 없죠. 그래서 햇빛이 비추는 거는 거의 400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요. 햇빛이 안 비치는 곳은 영하 100도 이하로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온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구는 그렇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아이유가 물 마시고 있죠? 우선은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 몸에도 공교롭게도 몇 퍼센트의 물이 있어요. 70%의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도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을 주고 히말라야에서도 조난당하더라도 바로 온도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물의 비열이 높기 때문에 체온이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바다에 가까운 해안 지방은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작은데
해안 지방은 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부산 같은 데 당연히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교차라고 해서요. 하루에 기온이 가장 높았을 때랑 낮았을 때를 딱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일교차가 크냐 적냐를 이제 우리가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있는 해안가 지방은요, 일교차가 되게 적습니다. 물이 많을수록 비열 때문에 기온이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막 같은 데서는 되게 잘 변합니다. 그래서 사막이 너 밤 되면 되게 추울 텐데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래가 되게 뜨거운데 밤 되면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그 이유가 일교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비열이 낮은 모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해수욕장에 가는 것도 이제 비열에 의한 현상인데 낮에 딱 보면은 같은 햇빛을 내리쬐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다의 온도가 높아요, 모래의 온도가 높아요? 모래의 온도가 더 높아요. 막 맨발로 다니다가는 여러분 발 화상이 입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뜨거워지고 슬리퍼 신고 다녀야 될 정도고. 바다는 모래보다 비열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래서 비열이 모래보다 크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은 모래보다는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모래 같은 경우는 바다보다 비열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비열이 바다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밟으면 겁나 뜨거운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밤으로 생각하면은 밤에는 모래는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그런데 물은 들어가면은 모래보다는 따뜻합니다. 그 이유가 따스해요.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는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래보다 바다가 더 따뜻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여름에 물이 잔잔할 때 들어가시라고요. 뭐 파도가 한 3, 4m 치는데 들어가지 마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기도만 해야 되니까요. 네, 안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바닷가 주변에서는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유풍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해풍이 뭐냐면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우리가 해풍이라고 해요. 그런데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나가는 바람을 보고 우리가 유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은 바람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가셨을 때 한번 바람을 느껴보세요. 바다에서 불어오는지 아니면은 바다에서 육지로 나가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자면은 어떤 원리냐면요. 모래는 빨리 달궈져요, 천천히 달궈져요? 빨리 달궈지니까 여기 있는 공기가 먼저 뜨거워지겠죠.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공기가 많아져요, 부족해져요? 부족해져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게 육지로 오는 바람이 생기면서 해풍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위로 올라갔던 것은 식어요. 식으면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한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비열이 작은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데워진다. 그리고 육지 쪽의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바닥 쪽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빈자리로 밀려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자고요? 해풍이에요, 유풍이에요? 해풍이다.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유풍도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바다 쪽에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가 상승합니다. 여러분 대류에서 배웠을 거예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온다고요. 네. 자,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공기가 또 부족해지죠? 그러면서 육지에 있던 공기가 바다 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위에 있던 거는 식으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정리하면은 비열이 작은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식는다. 그리고 바다 쪽에 더운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육지 쪽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빈자리로 밀려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를 보고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자고요? 유풍이라고 하자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정리하세요. 하여튼 힘내시고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문제.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시다. 같은 양의 열을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가했을 때 비열이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한다? 작은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한다고 했어요. 잘했습니다. 물의 비열이 다른 물질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라면이 잘 식는다.
그리고 체온이 빠르게 변한다, 급격하게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해류풍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화재 진압할 때 현재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랑 같은 게 4번 문제입니다. 물의 비열이 줄어 지금의 반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구의 일교차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라면을 더 빨리 끓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라면 더 빨리 끓여 먹는다고 물의 비열이 반으로 줄어들면 더 위험한 게 낮에는 막 8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막 영하 70도까지 내려가고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줄어들면은 안 됩니다. 자, 우리 몸에는 많은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까닭을 물의 비열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죠.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물의 비열은 커요, 작아요? 커요. 크다 보니까 체온의 변화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같은 열을 받아도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변하더라도 물의 온도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체온도 마찬가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질량이 같을 때 여러 가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물이죠, 물. 물이 비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이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열팽창의 뜻하고요. 열팽창을 활용한 사례, 바이메탈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기말고사 잘 보시고요. 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송바.